있다. 원더풀 원더풀 하나님 사랑. 브라보 브라보 예수님 사랑.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뭐 잠깐 이 시간이나마 다 잊어버리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좋았죠? 예,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시간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노래하고 박수치고 하니까 어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이런 시간이 진짜 필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바쁘게 살았지, 열심히 살았지, 이렇게 노래하면서 한가한 시간 가져보았냐고요. 자, 가을이 익어갑니다. 그렇죠? 자, 가을이 익어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준비한 강의 드리겠습니다. 퀴즈. 이것은 무슨 식물일까? 하얀 꽃이 피었네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빨간 열매가 맺히네요. 좀 더 확대해 보니까는 이렇게 빨간 열매가 맺혔네요. 예? 땡. 이파리 모양이 이렇습니다. 인삼은 이파리가 몇 개예요? 5개인가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개 되네요. 예. 자, 전체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꽃, 그 열매까지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뿌리를 주로 약재로 사용합니다. 자, 뿌리를 갈아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북미 지역에 이거 뭐예요? 체로키족 이 인디언들이 이것을 약재로 사용했는데, 그들은 상처가 있을 때, 뭐에 물렸을 때, 염증이 생길 때,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안구가 출혈을 낼 때, 소화가 안 될 때, 몸이 아플 때는 항상 이 뿌리를 갈아가지고 먹든지 바르든지 했답니다. 특히 뉴욕에 그때 이제 이 유럽인들이 막 유입하니까 인디언들이 연합을 했어요. 5 인디언족들이 이제 연합을 했는데, 뭐 이로퀴오스라는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이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언가? 바로 이겁니다. 골든실입니다. 골든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사용은 해보셨나요? 이 뉴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천연치료제가 상비약으로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든실, 또 하나가 숟가루입니다. 수요일에는 숟가루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고, 오늘은 이 골든실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골든실의 정확한 이름은 이것입니다. 골든실 루트 파우더. 골든실 뿌리 가루예요. 그 뿌리 가루에 이런 몸에 정말 현대인들의 몸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중요한 건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이 현대인들에게 너무 과잉돼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유입돼, 그것들이 뭐예요? 독소가 되어서 수많은 비만, 고혈압, 당뇨, 각종 암이 생깁니다. 영양소는 2가지 영양소가 있어요. 타는 영양소와 태우는 영양소가 있어요. 여러분, 타는 영양소, 지방질, 단백질, 탄수화물이 아무리 많아도 태우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타요, 안 타요? 아무리 장작이 많아봐요. 성량이 없으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고 우리의 몸에서는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비타민 A, C, 비타민 B군, 비타민 E, 칼슘, 구리, 칼륨, 인, 마그네슘, 철, 아연, 그리고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 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골든실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받고 치료받는 병명이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에? 마그네슘 부족한 경우에. 그런 게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명이 안 나와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몸은 힘이 없고 처지고 통증도 심하고 원인 불명의 요인이 이런 빨간색 글씨의 영양소 부족이 많아요. 비타민
A도 부족하고 비타민 C도 부족하고 비타민 B군도 부족하고 이게 정말 필수 3대 영양소는 아니지만 이것 없이는 필수 3대 영양소가 몸에서 뭐예요? 연소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면역력 강화, 그리고 중요한 게 항생작용, 그리고 뭐예요? 혈당 조절까지 요 골든실 가루가 해줘요. 그러면 감염도 예방해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해독작용도 해주고, 그리고 뭐요? 점막 상태를 아주 좋게, 가장 연약한 피부 있잖아요. 이 코 점막, 위장 점막, 또 아랫부분의 점막들 그 있잖아요. 그 연약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 골든실 뿌리 가루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뿌리에 두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음하기를 베르베린, 알칼로이드라고는 요 두 중요한 식물, 이 두 중요한 이 성분이 천연 항생제, 아마 약으로 나온 항생제보다 10배에서 100배 효과가 좋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암세포 증식을 이게 이 두 성분이 막아줘요. 그리고 염증을 방지해주고 요 베르베린은요 곰팡이와 병균을 사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진정 역할을 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알칼로이드는요 염증 완화시켜주고, 그러면서 골들신과 프로폴리스를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 이건 이미 검증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쉽게 골든실의 효능 보세요. 이거 거의 만병통치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항암제예요. 그리고 염증제입니다.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염증이 생기죠. 그 염증을 뭐예요? 쉽게 치료해지는 염증 치료제이고, 소독제, 자, 쭉 넘어갑니다. 방충제, 뇌출혈, 간질환, 점막, 헌이에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입덧, 뭐 심한 월경, 변비, 습진에 좋고 피부 질환에 좋고 위염에 좋은 바로 이것이 골든실이에요. 우리 매점에 골든실 있습니다. 이것을 꼭 상비하셔서 한번 몸이 좀 으시시하거나 야시시하거나 여시시하거나 찌뿌둥하거나 그때 한번 드려보세요. 이 코로나 때 이거 먹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골든실은요 천연 항생제, 그 다음에 향균 작용, 그리고 항바이러스, 해독 작용, 그리고 면역력 강화, 그리고 강력 항암제, 이게 골든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투병하면서 우리 약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특히 몸이 아프면 병원가 진단받는 게 다 항생제예요. 감기약도 항생제, 뭐 이런저런 몸이 안 좋을 때도 항생제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러는데 이 골든실 이것을 집에 놓고 항생제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몸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투병 중에 골든실과 숯가루는 준비해 놓으셨다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숯가루 한 포 이제 복용하면은 그 숯가루가 몸에 있는 독소를 뭐예요? 최소한 숯가루는요 10에서 20cm를 빨아들여요. 독소를. 영양소는 내버려 둡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숯가루 수혈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건강에 치료에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인공항생제를 좀 보십시다. 인공항생제.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게 염려가 되어서 현대의 의료진들이 항생제 처방을 하는 그 처방이 안 해도 되는 처방을 45.9%, 환자가 뭐라도 좀 해주세요 하니까 해주는 게 36.1%. 여러분 이 둘을 합하면 몇 프로예요? 지금 뭐 40, 80, 거의 80, 한 2%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항생제를 82%나 처방하고 있고 복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항생제 자주 복용하면 정말 몸이 내성이 생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항생제 내성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세균이 특정 항생제의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 자, A라는 세균이 있다 하십시다. A-라는 이 항생제를 만들었어요. A를 처리했어요. 하니까 A가 죽으면서 새끼를 낳아요. 아, 얘들아, 내가 A-라는 항생제 때문에 죽는다. 너희들은 다시 A-라는 항생제가 들어올 때 죽지 않도록 내가 강하게 너희들을 만들어 놓고 놔놓고 죽을게 하면은 A-가 딱 생겨서 뭐요? A-가 들어와도 A-가 딱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증상이란 말이에요. 복용 중인 항생제가 병을 이기는 세균. 야, 더 효과적인, 저걸 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항생제 내성이에요. 병균이 강해져 버려요. 항생제에서 화학물질을 뭐요? 이 병균이 뭐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쉽게 우습게 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결국은요, 치료가 안 돼요. 감기 걸릴 때 계속 감기약을 자주 먹은 사람들은 일반 항생제로 안 들어요. 더 강한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치료 가능한 방법이 줄어들면서 내성균이 퍼져서 그의 몸이 온통 뭐예요? 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래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뭐 각종 바이러스 질환도 되고 비만도 되고 암도 되지만은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항생제 내성 질환입니다. 이 내성이 이제 생기면은 감염병이 오래 가고 더 심각한 질병이 생기고 병원에 더 자주 가야 되고 병원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져야 되고 더 비싸고 독한 약을 써야 되고 일부 내성 감염이 결국은 우리의 이 소중한 생명을 위협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질병이 장기화되어져요. 항생제를 많이 복용한 사람들은. 그리고 질병이 악화되어져요.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가야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고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면 시간 낭비되어지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단축되어지는 게 바로 항생제 내성이에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 국민들의 많은 경우에 항생제 내성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했죠. 또 개인의 위생관리가 미흡하죠. 항생제 복용을 이제 뭐 좀 작게 해야 되는데 많이 했죠. 또 병원에 가서 뭐예요? 많은 경우에 감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생제 내성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현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자, 항생제 내성 왜 문제일까요? 세균이 특정 항생제의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이 항생제 내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항생제 도입 속도보다 항생제 출현 속도가 더 빨라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백신이 만들어지니까 뭐요? 더 백신과 상관없는 백신이 처리하지 못하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처럼 이 변종 세균이 더 많이 발생해서 어떠한 항생제라도 듣지 않은 세균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항생제 대표적인 게 리네졸리드라는 항생제인데 이 항생제 처방을 작게 하라고 했는데도 일반 의료진들은 뭐요? 이것을 뭐요? 급증, 팬데믹의 항생제 처방 급증된 것이에요. 자, 이 내성의 전파 과정을 잠깐 볼까요? 자, 이 항생제 전파 과정. 자, 여러분 가축도 항생제 사용하죠? 소, 돼지, 닭. 이 항생제를 뭐요? 이제 가축에 투여합니다. 가축에 투여하면은 가축 장내에 항생제 내성이 생깁니다. 그 고기를 우리가 먹어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항생제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항생제 내성균이 들어오고 우리가 직접 먹는 항생제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항생제 내성 덩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초점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뭘 먹어요? 육류의 슈퍼박테리아가 잔류하는 그것을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들어올 수 있고 또 이 농장에서 있잖아요. 항생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강력한 이 세균, 박테리아가 만들어져 가지고 뭐예요? 결국 우리 인간에게 이제 유입이 되는 것이고요.
자, 세상에 병원균이 가장 많은 곳이 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감염이 많이 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진들이 어떤 진료하면서 간호사들이 이제 간호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감염이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이 항생제 내성에 굉장한 큰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실 때 꼭 여러분 마스크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손 씻기 잘 해야 됩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 때처럼 우리가 병원에 정기적으로 진료 갔잖아요. 조심히 가야 돼요. 자, 항생제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1928년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이제 발견되죠. 발명은 좀 그렇고 원래 있던 거니까 발견됩니다. 푸른 곰팡이에 의해서.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라는 내성 박테리아가 몇 년 후에 바로 등장합니다. 한 2, 3년 후에 또 다른 항생제가 개발되어집니다. 베타락탐이라는 항생제가 발견이 되니까 그 위에 또 스토렙토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발견이 되니까 또 이제 내성을 지닌 스토렙토마이신 내성 박테리아가 딱 등장합니다. 또 항생제가 또 개발되어져요. 개발되어지니까 뭐요? 또 그 항생제 내성 또 박테리아, 세균이 또 등장하고 또 항생제를 계속 개발하는데 그 항생제 내성 또 이 박테리아가 등장하고 또 다른 박테리아가 등장하고 하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항생제가 개발될 때마다 발견될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그것을 이기는 박테리아가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이미 선진국은 파악을 하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최근 10년 전까지도 항생제 사용을 8배나 줄여버렸어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에요. 가축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또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에요. 가축을 왜 해요?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고기 속에 여러분 항생제 덩어리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고기를 통해서 항생제 덩어리를 먹죠. 또 그래 직접 뭐요? 항생제 처방해서 또 사용하죠. 그래서 이 항생제 사용량이 한국이 단연 1등이에요. 야,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으로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050년,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0 몇 년 남았어요. 3초에 한 명씩 항생제로 죽는데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요, 이 항생제 위협을 알고 정말 국가적으로 막 제재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병원에서 처방한 항암제 외에 이런저런 약들이 있잖아요. 그 다 항생제가 함유가 돼 있거든요. 그 적고 작은 양의 그 차이죠. 자, 그래서 이 오랜 투병 중에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은 더 투병력이 약해지고 면역력, 치료력이 약해지니까 가급적이면은 이런 항생제다 뭐예요? 천연 항생제. 이건 전혀 몸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학 박사 이수견 박사는 이 천연 항생제를 사용할 것을 고마워합니다. 천연 항생제를 사용하면 맨 밑에 그러니 천연 항생제를 도입하면 시도하면 우리의 몸이 분명 고마워할 것이다. 그럼 일반 항생제 약을 복용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 하겠죠. 근데 부작용이 없는 이 항생제를 사용하면은 우리의 몸이 아이고 편하다, 죽을 뻔했네 그러겠죠. 이제는 살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천연 항생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들이 얼마큼 있을까? 신토부리니까. 자, 첫째 이겁니다. 마늘이에요. 마늘. 이 마늘의 그 매운맛이 있죠. 눈물 나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알리신, 스코리진, 알리인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마늘이 페니실린보다 더 강력한 항생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 많이 먹잖아요. 뭐 된장국 끓일 때도 먹고 김치 담글 때도 해서 마늘 넣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마늘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장수 지역이 있죠. 그 중에 한 곳이 남해예요. 남해가 어떤 지역인가요? 마늘 우리나라 대표 주산지예요.
마늘이 많이 나니까 그곳에서는 뭐 당연히 마늘을 이제 많이 드실 수밖에 없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장수 지역이 남해란 말이에요. 마늘을 하루에 5개씩은 먹어라. 이게 마늘을 권유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미국 암학회에서, 국립암센터에서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36가지 식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생선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뭐 식물이에요. 그 식물에 피라미드를 그렸는데 맨 위에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마늘이 있어요. 마늘이 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늘이 몸에 좋다는 그 개념보다도 마늘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에 뭐가 돼요? 항생제가 되니 이 마늘에 대한 강의도 또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마늘을 여러분 잘 사용하면은 면역력, 치료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토부리, 아주 좋은 천연 항생제, 이게 뭔가요? 감초입니다. 약방의 감초예요. 이 감초에 글리시리진이라는 요 단맛 나는 성분이에요. 요 단맛 나는 성분이 아래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또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유칼립투스예요. 여기에 유칼립투스 그 향기 있죠, 아로마, 그 좋은 향기 있죠. 그 향기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시네올이라는 이 성분인데, 이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호흡기 질환에 좋고 항생과 항바이러스 진통 역할, 면역체계 강화, 또 이걸 바르면은요, 벌레 물릴 때 바르면은 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게 바로 유칼립투스예요.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뭐요, 수증기로 내면은 뭐 굉장히 큰 이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죠. 감기 걸릴 때 이거 사용하면요, 막힌 코가 뻥 뚫리고 몸에 좋습니다. 또 하나, 이게 뭘까요? 생강입니다. 그 생강에 라피노스, 시네올이라는 이런 성분들이 강력 항생 효과, 또 콜레스테롤을 처리해 주는 효과, 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사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음식 맛에 따라서 사용했던, 단순하게 생강차 내 먹으면 뭐예요? 감기에 좋다고 했던 그 성분들이 사실은 뭐가 들어있다고요? 다 항생제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메디신 항생제보다 이 천연 항생제, 이것을 두고 그러니까 마늘 사용하고 생강 사용하고 유칼립투스 사용하고 또 뭐예요? 강력한 골든실 사용하고, 이것만 해도 우리의 몸이 고마워할 거라. 자, 약이란 뭔가 한자로 풀어봅니다. 약이 뭐예요? 약은 맨 위에 풀초자에다가 밑에 글자가 뭐예요? 이게 즐거울 낙자예요. 약은 뭘 즐기는 거예요? 풀을 즐겨 먹는 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약 중에서 고기는 거의 뭐 있긴 하지만은 고기는 거의 저 변두리에 있고, 한약에서 약재 하면은 뭔가요? 다 풀이에요. 그러니까 그 풀을 뭐예요? 즐겨 먹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약식동원이다, 식약동원이다. 식약동원 연구에도 한국에 있습니다. 아까 이수견 그 박사님이 식약동원 그 연구소 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즐기는 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게 약이에요. 풀을 즐기고 또 뭘 즐겨요? 기쁨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고 그 노래하는 거, 웃는 거, 이 즐기는 거.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가장 좋은 약이 풀을 즐기는 게 약이지만은 더 좋은 약이 있는데 뭐예요? 즐거움의 약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울 때 뭐예요? 박수치고 노래하고, 즐겁지 않다가도 뭐예요? 박수치고 노래하고 하면 뭐예요?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즐거운 만큼,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 투병을 즐기십시오. 투병에 진 눌리지 마시고 즐겨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결국은 완치될 거니까. 완치되는 과정에서 악화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더 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예요? 나 이것을 억누르지 않고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했으니 나는 뭐 하자? 즐거워하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미쳐야 즐거워하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 현실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미쳐야 돼. 무엇에 미쳐야 돼요? 즐거움에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 미쳐보고, 내 인생에 뭐예요? 기쁨에 미쳐보고, 계속해서 뭐 세상에 인간이 즐거워 기쁘지 않으니까 땅이요, 땅이요. 계속해서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양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을 즐기는 게 약이라면은, 또 인생의 마음의 즐거움이 약이라면은, 풀을 즐기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자, 그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잠깐 좀 생각합시다. 내가 하찮은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입니까? 하찮은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찮게 여기냐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하찮게 여긴 게 뭐예요? 죽도록 일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이게 나를 뭐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아리랑. 이 아리랑이 말 뜻이 뭔지 알아요? 아리랑이거든요. 나, 아자, 이지자, 즐거울 랑자예요. 나를 깨닫는 즐거움. 참 나를 깨닫는 즐거움. 와, 내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요 민요의 대표적인 아리랑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참 나를 깨닫는 즐거움.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무엇이에요? 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예요? 원숭이 우선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디서 왔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내가 비록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뭐예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라리요, 나를 비단같이 귀하게 좋은 곳으로 구하라. 아라리요, 그 뜻이에요. 아라리요, 아라리요, 그게 나오잖아. 아리랑 아라하리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사용해. 나에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다른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새끼들을 먼저 챙기고 그래 왔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라. 제가 3살 때로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아버지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쳤던, 제가 인생에서 딱 한 곡 아버지에게 배운 노래가 이 노래예요. 무릎에 앉혀놓고 도라지 도라지. 저희 초가 3칸이었고 그 작은 방에서, 큰 방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용하시고 가운데 방은 누나 형들 사용하고 요 맨 작은 방은 어머니 아빠 또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친 이 도라지의 뜻을 알고 보니까 길도자 나 아자 이지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뭔가요? 도라지. 길을 알아요. 나를 알아요. 나를 따라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랄이에요. 백도는 뭔가요? 백도. 일백자인가요? 흰백자인가요? 흰백자예요. 하얀 길,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알아야 되는데 무슨 길? 하늘 가는 길, 참 진리의 길. 심심삼천의 백도라지. 여러분, 심심산천이 어딘가요? 깊고 깊은 산 골짜기. 그 깊고 깊은 산 골짜기보다 더 깊고 깊은 산 골짜기가 있는데 어딘가요? 10길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요 마음속. 이 심신산천에 뭐가 있다고요? 하얀 길이 있어요. 올바른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가 철철 넘쳐요. 그러면 어디 한두 뿌리 캐가지고 어떻게 대바구니 철철 넘칩니까? 뭐 조그맣게 바닥밖에 안 차는데. 이게 뭐 무슨 말은, 한두 뿌리만 캐어도 그 말은 길을, 인생의 참된 길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의 기쁨, 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딱 깨달으니까 한두 뿌리만 깨달아도 뭐예요? 인생 자체가 철철철 뭐예요? 기쁨으로 넘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도라지예요. 박수! 예, 예. 이게 아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뭐하게 살 수 있어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투병 중에 한두 가지만 딱 깨닫고 그 깨달음이 나의 느낌이 되고 나의 온 감정이 될 때, 그때 우리의 몸에서 뭐예요? 양약. 박수! 예, 예. 강당에 나오신 분들은 절대 안 죽어요. 죽기는 다 틀렸어요. 왜? 이런 강의를 듣는데 뭐예요? 희망이 생기고 뭐예요? 위로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밤에 있잖아요. 방에서 그냥 스마트폰이나 보고 뭐 정치나 보고 뭐 그러면 뭐야 뭐 그러면 어떻게 나이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시다. 제가 신안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안을 종종 가는데 저라도 이제 신안군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섬으로만 구성된 군 신안이에요. 신안. 섬이 참 천 몇 개가 돼요. 신안 군수 이제 이 박우량 그 군수님이 지금 3선하고 4선째 지금 하고 있어요. 신안군에 가니까 이 박우량 군수가 신안 군민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막 사랑을 듬뿍 받아요. 우리 군수님이 있잖아요 하면서 군수님 자랑을 하고, 우리 군수님이 있잖아요 3개 운동을 했어요. 3개 친절하게 한 개죠. 그 다음에 뭐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값싸게. 신안에 가면 바가지가 없어요. 친절하고 값싸고 뭐요? 또 뭐라 그랬지? 깨끗하게. 신안이 막 굉장히 발전되고 다른 군에서 막 벤치마킹 가고 그 박우량 군수가 이곳저곳 막 다니면서 막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4월에 신안군 피아노 축제에 가서 이제 104대 피아노 연주에 참석을 했잖아요. 예. 해서 이제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데 그때 박우량 군수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아주 키가 호수하게 크시고 아주 호남이세요. 뭐 호인이세요. 그래서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인데도 여전히 그 신안에 지금 다리가 낮았는데 옛날에 다리 나르기 전 1960, 70년대 얘기예요. 그게 중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이 중도라는 이 섬에 전래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중도 섬 바닷가에 수많은 이 그릇 파편들이 막 깨져 있어요. 이 그릇 파편들이 뭐냐? 바다를 항해하던 저 배가 파도에 난파돼 가지고 그 선원들이 사용하던 그 그릇들이 깨어져 가지고 밀려온 것이므로 그 선원들의 혼령이 묻어 있다, 이 깨어진 그릇에. 그러니 만지면은 3가지 벌을 받는다. 집안이 망하든지 죽을 병 걸리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사고를 당하든지 이 3 큰 재앙을 만나니 누구든지 깨어진 그릇을 보거든 만지지도 말고 오히려 큰 깨어진 그릇이면 돌멩이로 쳐서 깨뜨려야지 우환을 면한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게 하나의 전통이었답니다. 신안군 중도에 깨어진 그릇이 오거나 깨어지지 않은 그릇이 와도. 자, 이것이 이제 중도 한 이제 어촌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신안 중도 출신인 분이 교대를 가서 졸업하고 목포에 교사가 되었어요. 이제 가족이 다 떠나고 없고 이제 친구 집에 잠깐 놀러 왔는데 그 중도 친구 집에 마루에 딱 앉아서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개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맛있게도 먹는다, 보기 좋았죠. 근데 그릇을 보니까는 좀 좋은 그릇 같아 보여요. 이제 이 실제 그 그릇은 아니지만은 그때 이제 건져 올린 그릇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보니까 저 그릇이 좀 괜찮아 보여서 여보게 친구, 저 개밥 그릇 있잖아. 저거 나 좀 주게? 그래, 뭐 개밥 그릇 뭐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내가 뭐 저 바닷가에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개밥 그릇 사용하고 있는데 세 가지 재앙을 안 당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서 딱 보니까 이게 실제 그 그릇입니다. 이거 보통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포시청 문화재과 그 뭐 하여튼 관련된 부서가 있죠. 가서 감정을 의뢰했고 그 문화재과에서 이걸 보고 자기들이 감정할 수 없어가지고 서울 국립박물관을 가져갔고 그 감별사들이 감정한 결과 그때 1970년 초반이었을 거예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10채 값. 지금 강남 아파트가 지금 한 채 얼마쯤 돼요? 2, 30억 되죠. 30억이라 치고 10채면 얼마예요? 300억. 300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 개밥그릇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난 게 뭐예요? 신안, 뭐예요? 앞바다, 도자기, 발굴 사업. 이게 어선들이 일본으로 가다가 뭐예요? 바람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잠깐 밀려와서 신안 앞바다에서 뭐예요? 자초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점의 그 그릇이 저 어선 있잖아요. 저기에 이제 갇혀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태풍이 올 때마다 뭐 이게 막 뒤집어져 가지고 그 쌓여 있는 그 그릇이 하나씩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오잖아요. 섬마을 개밥그릇이 국보급 도자기라니 참말이요. 자, 그 이후 중도에 사는 사람들이 바닷가에 그릇을 볼 때 깨뜨렸을까요? 아니 깨뜨렸을까요? 혹시라도 온전한 그릇이 있는가 찾아다녔을까요? 그래서 서울 국립박물관 가면은요, 신안점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게. 막 이제 직접 가서 뭐요, 이제 잠수해서 막 걷어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신안관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가 그동안에 막 깨뜨렸어요. 누구를 깨뜨렸어요?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말로 깨뜨리고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데? 내가 말로 상처 준 사람이 누군데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인데,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내 자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사합니까? 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하찮게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막 깨뜨려서 우리의 마음에 그 상처 조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상처 어찌합니까? 그 상처를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살았던 것, 즐기지 못했던 탓이에요.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해서,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유의 절반을 팔아 그 밭을 샀습니까? 아니죠. 그 소유를 뭐 해서? 올인 했습니다. 다 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보물을 얻고자 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고자 할 때 우리의 뭘 다 팔라고요? 소유를 팔라고요. 자, 쟁기를 합니다. 딱 걸렸습니다.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캐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잠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팔아야 돼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면 좋은데 그 좋은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나쁜 생각, 쓸데없는 생각들, 걱정,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이것을 완전히 올인 해야지. 하프인 하면 안 돼요. 절반만 내놓으면 안 돼요. 뭐예요? 그냥 내 걱정, 근심을 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그 순간 뭐예요? 우리의 몸에 이게 즐거움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즐거움을 갖지 못합니다. 내 습관도 뭐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기심, 교만심, 욕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뭐 하기 위해서는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보화가 뭐예요? 건강 회복. 그렇죠? 이 보화만큼 중요해. 이 생명, 이 건강만큼 중요하게. 이걸 얻으려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올인해서 뭐예요? 처리해야 돼요. 이제 숙제로 나왔습니다. 낫고 안 낫고는 어떤 치료를 잘 받았느냐가 낫고 안 낫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만큼 내려놨느냐 내려놓지 않았느냐로 결정이 되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시간이 없어서 이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당이 너무 높아서 수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을 좀 내린 다음에 수술하자. 그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가 진짜 다 내려놔요. 그래서 당이 정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결국은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고 완치가 되어집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 나를 지금 치료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내 질병을 해결하신 주, 창조주 되시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아픈 몸 부여잡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나를 지금 치료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질병을 해결하러 오신 치유의 주, 창조주 되시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소서. 아픈 몸 부며 잡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천한 항생제를 주시고 가장 좋은 약, 마음의 즐거움, 또 좋은 약, 이런 모든 약재들, 식물들을 우리의 치료약으로 주셨으니 이제 이것을 잘 사용하게 하소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치유가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올인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여전히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그 즐거운 약들은, 그 양약들은 내 약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또 영상으로 이 장면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치유의 약을 주셔서 아픈 몸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반드시 건강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